오늘 손흥민은 자신이 어째서 토트넘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수인지 증명해냈다.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그야말로 졸전 그 자체였다. 공격은 전혀 풀리지 않았고 여러 차례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손흥민이 투입되고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특히 부진했던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이 들어오자 살아나기 시작했고 케인까지 함께 폼이 돌아와 공격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었다. 손흥민은 투입된 지 딱 5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98번째 득점이자 손흥민 케인 듀오의 45번째 합작골을 달성했다. 오늘 손흥민의 플레이는 정말 환상적이었고 그는 득점과 함께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에이스로서 팀을 완벽히 이끄는데 성공한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손흥민의 득점이 터지며 축구팬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스텔리니 수석 코치는 콘테 감독의 요구에 따라 손흥민을 벤치로 보냈습니다. 손흥민을 대신 출전한 히샬리송은 어떠한 활약도 선보이지 못하고 심지어 후반전 클루셉스키가 만들어준 완벽한 득점 찬스를 허무하게 날리며 결국 손흥민과 교체되고 말았는데요. 손흥민 투입 이후 토트넘의 분위기는 180도 돌변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페리시치는 수비 실책과 반칙을 범하며 경고까지 받으며 토트넘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이날 영국에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발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웨스트햄전. 이날 손흥민은 교체 명단에 오르며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웨스트햄 감독은 손흥민이 없다는 것을 노려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 수비진은 뻥뻥 뚫리며 실점할 뻔한 아찔한 위기가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웨스트햄은 22경기 동안 19득점으로 저조한 공격력을 갖춘 팀이 아니었다면 최소 2골 정도는 허용했을 만큼 토트넘의 수비는 불안했는데요. 이번에도 운이 좋지 않았다면 실점했을 상황이 여러 차례 찾아왔죠. 토트넘은 다행히 실점하지 않았지만 공격진은 너무나 부진했습니다. 케인, 히샬리송, 클루셉스키는 긴밀한 연계가 되지 않았고 서로 간의 패스는 너무 길거나 부정확하게 연결되며 기회를 놓쳤죠. 공격진에서 특히 히샬리송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전반전 가장 낮은 평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히샬리송에게 무척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히샬리송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벤치에 앉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샬리송은 기본적인 패스미스를 범하거나 웨스트햄 수비수 틸러 캐럴을 상대로 1대1에서 완벽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끝내 후반전이 시작되고 완전히 오픈된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먹고 말았는데요. 결국 히샬리송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부재로 토트넘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자 손흥민은 후반 54분 스프린트를 하며 몸을 푸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는데요. 이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크게 환호하며 손흥민의 이름을 크게 외쳤죠. 그리고 후반 55분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좋은 연계를 보이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트넘 공격진이 아닌 수비수들끼리 골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묘한 장면이었는데요. 어쨌거나 경기를 리드하는 데 성공한 토트넘이었지만 한 점차 리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7분 포스터 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실점할 만한 위기가 한 차례 찾아왔죠. 토트넘은 홈 경기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로 웨스트햄의 라인을 올린 강한 압박과 공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로메로와 랑글레는 전반전 수비 과정에서 연달아 가벼운 부상을 입을 만큼 토트넘은 웨스트햄의 파상 공세의 고전을 면치 못했죠. 하지만 손흥민의 투입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후반 66분 손흥민이 투입되며 히샬리송과 교체되자 웨스트햄 감독은 특단의 대책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라인을 수비적으로 내립니다. 이에 토트넘의 수비진은 압박에서 벗어나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손흥민의 투입에 따라 토트넘의 패스가 원활히 흘러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번 경기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클루셉스키가 살아나며 공을 받아줄 든든한 동료가 생긴 케인 역시 폼을 되찾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필드에 투입된 지 딱 5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는데요. 케인이 정확히 밀어준 공을 손흥민이 받아 그대로 달려가 슈팅했고 웨스트햄 키퍼 파비안스키는 손흥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는 전반전 케인의 킬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박스 안에서 기회를 놓친 히샬리송과 완벽히 대조되었죠. 손흥민과 케인은 단 2번의 터치만으로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어째서 손흥민과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듀오라 칭송받는지 증명해낸 것인데요. 한편 토트넘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은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페리시치였습니다. 77분 투입된 페리시치는 딱 1분 만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데요. 지난 맨시티전에서도 대인방어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페리시치는 이번 경기에서도 몸싸움에서 밀리며 웨스트햄의 박스 안 침투를 허용했고 실점할 위기가 찾아왔죠. 심지어 페리시치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불안한 수비를 보이다가 90분에 반칙을 범하고 2분 뒤인 92분에도 연달아 반칙을 범하며 옐로우 카드까지 받았는데요. 이에 웨스트햄 감독은 페리시치의 반칙은 퇴장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페리시치 두 사람은 모두 교체 출전을 했지만 그들의 활약은 너무나 대조되었죠. 영국 매체 및 전문가들은 오늘 손흥민의 활약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 그동안 토트넘의 문제였던 콘테 감독의 전술과 페리시치의 불안한 수비 문제가 부각되었다. 오늘 스텔리니는 전술에 변화를 주지 않고 선수만 변경해서 기용해봤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히샬리송은 손흥민 자리에서 공을 거의 받지 못하며 토트넘 공격진 중 가장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손흥민은 자신이 어째서 토트넘의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인지 증명해냈는데 손흥민이 필드 위에 들어서자 경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웨스트햄 수비수들은 손흥민 한 사람에게 최소 2~3명씩 대인마크가 붙을 정도로 강하게 경계했다. 심지어 손흥민의 역습이 두렵다 보니 2대0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웨스트햄은 전반전처럼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알 수 있다. 반면 페리시치는 허약한 몸싸움으로 반칙에 의존하는 수비를 보였는데 이는 최악이었다. 수비가 안 되는 윙백을 공격적으로 사용해보겠다는 콘테 감독의 전술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콘테와 페리시치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평점 6점으로 워스트로 지목된 페리시치는 크로스 성공률과 지상볼 경합,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 모두 0%를 기록하며 경고까지 받았죠. 반면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드리블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7.5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웨스트햄전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경기였는데요. 선발 출전한 히샬리송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콘테 감독과 페리시치의 잘못이 증명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불과 5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는 대활약을 펼쳤기 때문이죠. 한편 토트넘을 대신 지휘하는 스텔리니 수석 코치는 아직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콘테 감독이 빠지니까 팀 분위기가 달라지며 연승 중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스텔리니가 이끄는 토트넘의 전적은 3전 전승으로 무패 중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이대로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에서 쭉 복귀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멋진 활약 펼치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